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을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 1월의 예비 신부입니다. 현재 나이는 28이고요. 저는 결혼을 할 때 남친이랑 동시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함께 팔짱을 끼고 결혼식장에 들어서줄 아빠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중학교 때 두 분 다 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셨고, 그러는 바람에 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남은 사춘기를 보내고 성인이 될 때까지 컸어요. 갑작스러운 부모님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느라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래서 공부를 손에 놓고서 한동안 방황을 하며 보낸 시절도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저를 불쌍히 여기고서는 친자식처럼 키워주려고 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부모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키워주셨고, 제게는 친아버지, 그리고 친어머니나 다름이 없는 두 분이셨어요. 제게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시고, 또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게 만든 분들이셨죠. 하지만 저 대학 졸업하던 그 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얼마 전 한참 결혼을 하겠다고 할아버지한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신나게 서로를 알아가던 그쯤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를 다 키워놓았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할아버지는 정말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세상을 뜨셨어요. 이제는 저 혼자서 살아도 씩씩하게 잘 이겨내며 살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신 건지 정말 제가 완전히 독립을 앞둔 그때에 그리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릴 적이어서 그런지 당시의 슬픔이 막 크게 느껴지지 못했는데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고아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에 속에서 막 흐느낌이 밀려 올라오더라고요. 자식을 대신해서 손녀딸을 키워준 조부모님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알 것 같고 또 그 마음에 감사드려 한동안은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더 빨리 자리를 잡고서 여행도 보내드리고 자식도 나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시니 그 아쉬움도 너무 컸습니다. 여러모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바쁘게 보내다가 맞이한 가족과의 이별이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넋을 놓고서 살았네요. 겨우 남친이 옆에서 저를 잡아줘서 버티며 결혼을 더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제 앞으로 집과 재산을 좀 남겨주고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혼자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후에 신경 쓸 것이 좀 줄어들고 나니 제게 남겨진 재산이 눈에 들어왔죠. 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부동산 업쪽에서 일을 쭉 하셨고 저한테는 아낌없이 돈을 써주셨지만 스스로는 워낙 검소하게 사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살고 계시던 할아버지 집 말고는 남겨질 유산이라는 건 애초에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시던 아파트 값에 모아놓으신 돈, 그리고 고향 땅에 있는 땅 조금까지 포함을 해서 제게 남겨진 돈이 무려 25억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절대로 제가 혼자서 취업을 한 후 버는 월급으로는 평생 저축을 해도 모을 수가 없는 큰 액수였고요. 왜 살아생전 이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이렇게 있으면 스스로 옷이라도 한 벌 더 좋은 걸로 사 입어보시고 여행도 더 열심히 다니시면서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 잃은 손녀딸이 불쌍해서는 손녀딸한테만 아낌없이 퍼주며 사셨구나 싶어서 더욱 쓰라림의 눈물이 밀려왔죠.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을 소중하게 받았어요. 일전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사망보험금의 집 명의까지 다 할아버지를 거쳐서 제 명의로 이미 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유산을 받게 되면서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고아가 된 대신에 금전적으로는 아쉽지가 않은 처지가 되었어요. 아이러니한 이 상황을 즐길 수도 없었고 또 기뻐라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 키워주다 돌아가신 분들의 소중한 유산이었기에 절대로 이 돈을 허투루 쓰기도 싫고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나 잘 살아갈 거고 또 좋은 곳에다가 쓰면서 베풀고 살 거라는 걸 하늘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여주면서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제 결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 저랑 결혼을 준비하던 남자친구의 경우 모아놓은 돈이 겨우 2천만 원에 불과했어요.
다만 군대 다녀오고 남자가 취업 준비를 오래 하다가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서른인 그 나이에 그 정도 돈을 모아놓은 건 절대로 적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적은 것일 뿐 평상시 데이트를 하면서 봐온 남자친구는 검소하고 또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신중한 편이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빨리 돈을 모으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자기 스스로 빨리 돈을 모아서 가정을 일굴 준비를 제대로 하겠단 말을 참 자주 했었고요. 다만 공기업이긴 하지만 아직 연차가 얼마 안 쌓여서 그런지 월급 액수도 적고 일도 많아서 그런지 여러모로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빠져나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혼자 남자라는 이유로 안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부담이 되었는지 유독 수척해 보이기도 했죠.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지금 남자친구가 자취하면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 자금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남자친구가 서울에서 월세살이를 하면서 돈을 써야 할 일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여러모로 돈 얘기만 꺼내면 주눅이 들고 힘들어하길래 제가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받은 집도 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유산도 있으니 그걸로 결혼 준비를 하면 된다고 말이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월급을 모을 생각만 하라고 말입니다. 신혼집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집에 차려도 좋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집에 차리는 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으니 그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해서 살면 되는 거라며 남친에게도 여러 차례 일러두었고요. 그러자 남친도 무척 반가워하더라고요. 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어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 자금을 빼고 대출을 왕창 받아서 자가를 살지 아니면 그냥 계속 전세를 살면서 추후에 이사를 해야 할지를 계속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줬다면서 좋아라 했어요. 다만 그게 저 고아가 되는 대신에 받은 돈이라는 것을 남친도 잘 알고 있었는지 더 이상 팔불출 같은 소리는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저희 가족들에게 감사하단 말을 같이 해줬네요. 참, 제 남편이 될 사람이지만 누가 봐도 사람이 괜찮고 또 마음이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런 남친이 고마워서라도 더욱 저 혼자서 결혼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은 안고 가려고 했죠. 저한테는 그럴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집은 해결이 되었고 이제 제가 혼수료하고 식장을 보면서 척척 준비를 더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애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지금껏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또 조금씩 준비를 하는 동안 어머님은 저를 단 한 번도 집으로 먼저 초대를 하거나 연락을 해오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오히려 저를 고아라 미워하고 며느리로 받기를 싫어하는 분이셨죠. 저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티를 직접적으로 낸 적은 없었지만 제가 워낙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잃고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면서 보고 배운 자연스러운 눈치라는 게 있어서 제 눈에는 다 티가 났답니다. 내가 딱 봐도 부모가 없다는 것에서 이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연애를 하는 도중에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남친이 저를 도와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를 때 어머님은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가 보구나. 팔자도 참 기구하다 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눈빛에는 자기 아들도 곧 이렇게 죽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저도 그 눈빛을 너무 적나라하게 읽는 바람에 어머니와 저는 눈을 마주볼 수 없었고요. 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만도 싶었던 나머지 어느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하소연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나 같아도 멀쩡한 아들이 부모 잃고 하나 남은 가족까지 잃은 여자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다면 한 번쯤은 그러지 말라고 뜯어 말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최대한 애비 시부모님이 나를 더 미워하시게 만드는 일만 없게 하자는 마음으로 가만히만 있으려 했어요. 그러다가 남친을 위해서 제가 직접 받은 유산도 결혼자금에 써보려 했고 남친이 좋아라 하는 만큼 저는 어머니도 좋아해 줄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냥 적어도 제가 꽁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시집을 가려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이고 싶었어요. 저도 고아이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열심히 살아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또 그래서 좋은 남친 만나서
제게로 귀하게 장가오게 하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애비 시어머니의 부름에 달려간 애비 시댁에서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나머지 말 한마디도 자꾸만 갈팡질팡을 하며 겨우 정신줄을 붙잡고서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상상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 안에서 펼쳐졌거든요.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집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한테서 가방을 받아주질 않나 선물이라면서 사간 디저트 세트를 이거 뭐 이런 것까지 라고 하면서 임금님이 하사하신 선물인 것 마냥 귀하게 받아들이질 않나. 여러모로 제가 알던 어머님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일전에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에는 제가 들어와도 본체먼지 하면서 부엌에 가서야 제가 어머님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저희의 첫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손님 대접을 해주며 현관까지 나와주지도 않았어요. 당시 제가 과일 바구니를 사갔었는데도 과일은 물러지면 날파리만 날라드는데 뭘 이런 걸 사오냐면서 괜한 핀잔을 주기도 하셨던 분이셨죠. 그 정도로 저한테는 살가운 모습보다는 냉정하고 또 귀찮아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이던 분이셨는데요. 그런 어머님이 결혼을 앞둔 저한테 이제서야 집에 오라고 반갑게 초대를 해준 것도 모자라 제가 사가져간 선물에 너무나 황송하다는 듯이 반응을 해주니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이러나 싶어서 눈치를 보다가 거실 안으로 들어가니 세상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는지요. 너 먹이려고 내가 전날부터 장 봐놓고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한 거다. 라고 하시면서 가득 차려진 상 앞에 빨리 앉기부터 하라면서 저를 데려다 앉히는데 진짜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너무 이상할 정도로 그리고 그 속이 다 티가 날 정도로 저한테 인위적으로 잘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단숨에 눈치를 챘죠. 어머님이 남친으로부터 저의 유산에 대해서 전해들었고 그래서 돈 때문에 나를 다시 보고서는 내게 이리 잘해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전 속으로 이런 어머님을 얼마나 치사하다 여겼는지 몰라요. 사람은 변한 게 없는데 겨우 가진 돈 때문에 나를 이리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것인가 싶어서 말이죠. 그 후로도 어머님은 저를 참 자주도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느라 퇴근하고서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예약 잡고 상의하고 하느라 늘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남친한테 전화를 해서는 옆에 제가 있으면 집으로 빨리 데려와서 밥이라도 먹이고 보내라며 부르더니만 언젠가부터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또 해서는 집에 오라며 며느라 라고 미리 호칭부터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참 볼 때마다 너무 인위적으로 저한테 잘해주는 게 티가 났는데요. 저도 참 부모 없고 가족 없이 살게 되어 마음이 외로워진 건지 그런 가식적인 어머님의 지극정성 모습을 봐도 그저 고맙다고 넙죽 받기만 했습니다. 나한테 또 이리 잘해주실 어머님이란 존재가 어디 있을까 싶어서 그냥 그 목적이 돈 때문이더라도 사랑만큼은 넙죽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옆집 이웃들이나 자기 친구들 얘기를 꺼내며 걔는 엊그제 만났더니만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나왔더라. 집에 며느리가 하나씩 사준 걸 가지고 나왔다던데 얼마나 부러